현대차랑 엔비디아가 손을 잡았다. 이 뉴스는요, 그냥 두 회사가 협력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자동차의 가치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 그 자체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른바 바이오닉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새로운 공급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 복잡한 엔진 그림이랑 오른쪽에 이 깔끔한 소프트웨어 화면,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예전의 자동차가 수많은 기계 부품들의 조합,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집합체였다면 지금의 자동차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정말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이 두 이미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바이오닉카를 한번 같이 조립해 볼 텐데요. 우선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눈, 근육, 그리고 두뇌가 될 핵심 기업들을 하나씩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가치사슬은 어떤 모습일지 그 미래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전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돈의 흐름, 그러니까 투자의 무게중심이 기존의 완성차 회사에서 차를 똑똑하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진 부품 회사들로 아주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의 바이오닉카를 조립해 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역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감각, 바로 그 눈을 달아주는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S랩, 이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한 문장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바로 그 눈을 만드는 곳이죠. 요즘 차들은요, 정말 여러 개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카메라도 있고 레이더도 있고 초음파 센서도 있고요. 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저기 보이는 저 라이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봐야만 하는, 그러니까 긴급제동이나 충돌 회피처럼 운전자의 목숨과 직결된 아주 고도화된 기능의 핵심이 바로 이 라이다거든요. 라이다가 정확히 뭐냐고요? 원리는 간단해요. 레이저 펄스를 쏘고 그게 어떤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데이터를 수없이 많이 모으면 보시는 것처럼 주변 환경을 아주 정밀한 3차원 지도로 실시간으로 그려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SOS랩의 잠재력을 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뭐니 해도 엔비디아 생태계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단순히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엔비디아 칩을 쓰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한테 우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 하고 직접 보여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고속도로에 올라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요즘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을 벗어나려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기술력 있는 한국 기업으로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요. 또 자동차를 넘어서 로봇 시장까지 바라보는 그 확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보고 판단한 걸 실제로 움직이게 할 근육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을 만나보시죠. 사면이라는 회사를 그냥 부품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요, AI가 인공지능이 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즉 피지컬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동력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동차 곳곳에는 정말 수많은 근육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누르는 좌석 조절 버튼, 창문, 트렁크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변속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거의 모든 물리적인 움직임을 바로 이 회사의 제품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액추에이터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전기 진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바꿔주는 장치. 스마트카나 로봇에게는 이게 바로 근육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사면의 진짜 투자 스토리는 사실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출의 80%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지만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주 명확하게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이 회사의 PER을 300배까지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처럼
내부자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이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눈도 있고 근육도 준비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두뇌를 살펴볼 차례죠. 자동차의 지능이 지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서 정말 놀라운 변신을 꾀하고 있는 한 기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원래는 스마트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의는 슬슬 과거의 것이 되어가고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요, 오랫동안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제품들을 현대차에 공급해온 아주 기반이 탄탄한 전전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판 자체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회사는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과거처럼 안정적인 부품 공급사 역할에 머무르는 대신에 아예 회사의 운명을 걸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도약하기로 한 겁니다. 이 거대한 변신은 세계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경영권을 잡았고요. 대규모 자금을 수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라는 영역을 넘어서 미래 자동차의 필수적인 위성통신 데이터와 AI 연산을 처리하는 인프라, 즉 딥테크 영역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기술력을 데이터 센터와 AI 기술로 확장하려는 정말 담대한 시도인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기업을 한눈에 비교하면서 이 새로운 자동차 생태계가 가진 기회와 리스크는 과연 무엇인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비교해보면 저마다 다른 매력과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SOS랩은 엔비디아라는 보증수표를 가졌지만 이제 막 출발선에선 초기 기업이라는 리스크가 있죠. 사면은 로봇이라는 가장 확실한 미래 테마에 올라탔지만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상당히 반영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가장 큰 변화를 꿈꾸는 만큼 성공했을 때 가장 큰 보상을 줄 수 있지만 그만큼 실행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점점 기술의 집약체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의 투자는 과연 자동차 보닛 위에 붙어있는 저 엠블럼을 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혁신가들을 향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투자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 겁니다.